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요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걸어도 쉬어가야 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골목 어귀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그 특유의 리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허리가 조금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40년 전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평온했던 노년은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한 사람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깨달음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정은숙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고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입니다.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고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침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경로당에 들러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떱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순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선희, 제 인생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 그리고 40년 전 제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꺼내다가 계란 한 판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노른자가 바닥에 퍼지는 걸 보면서도 치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희 언니, 저보다 2살 위였던 그 사람. 중학교 때 처음 만나 고등학교까지 함께했던 우리는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 언니네 집 앞에서 만나 함께 걸었죠. 언니는 키가 작고 통통했는데 성격이 활달해서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편이었다면 언니는 그 반대였습니다. 은수가 우리 친구하자라고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온 언니의 밝은 미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했고 언니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래도 일요일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시장을 구경했죠. 21살 되던 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선희 언니에게 소개했을 때 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1년 후 언니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언니가 그 남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와 셋이서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제게 친절했지만 언니에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니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 언니의 의견을 묵살하는 태도. 저는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하지만 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은수가. 나는 신경 안 써. 결혼식 날 언니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왠지 슬퍼 보였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언니는 응, 은수가. 나 행복해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던 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면 남편이 받았고 언니네 집에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장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니의 얼굴에 멍이 있었고 눈가가 퀭하게 어두웠습니다. 저는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나한테 말해봐. 그 사람이 때리는 거야? 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언니, 이혼해.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수가 미안해. 나는 괜찮아. 그 후로도 여러 번 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온몸이 젖은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은수가, 나 좀 재워줄래? 저는 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수가, 나 임신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언니, 그럼 더더욱 떠나야 하잖아.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기 아빠가 필요해. 나 혼자서는 못 키워. 언니,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언니는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야. 그 사람도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그런 사람이 아이 때문에 달라지겠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몰라. 너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니까 내 상황을 이해 못해. 언니, 나는 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은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언니는 새벽에 집을 나갔고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달 후 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문안을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언니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지낸다는 것. 그러다 어느 날 언니네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두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언니 생각이 났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문득문득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도 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를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했나? 수없이 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각은 더 짙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밤이 길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니가 그리웠어요.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날 슈퍼마켓 앞 벤치에서 언니를 본 겁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언니를 다시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로당에 나가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날 언니가 걸어간 방향으로 가봤습니다. 작은 골목길이었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한 집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하고 불렀을 때 그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언니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언니였습니다. 은수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야? 저도 울컥했어요. 응, 언니. 나야. 언니가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언니가 천천히 다가왔고 저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옹했습니다. 40년 만에요. 언니의 어깨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통통했는데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군요. 언니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올래? 언니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 하지만 깨끗했어요. 언니는 제게 차를 끓여줬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수가, 너 어떻게 지냈어?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언니는? 나도 그냥 살았어. 언니,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죽었어. 10년 전에. 아들은 잘 컸어? 응, 잘 컸어. 지금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아. 손주도 있어.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언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도 견뎠어. 아들 때문에. 아들만 보고 살았지. 저는 미안했어요.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언니의 말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언니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너는 행복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나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컸어. 지금은 혼자지만 괜찮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언니, 나 그동안 언니 생각 많이 했어. 보고 싶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은수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그때 우리 싸웠잖아. 내가 날 미워할 것 같았어. 미워하지 않았어, 언니. 걱정했어. 그리고 후회했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붙잡았어도 나는 돌아갔을 거야. 그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편안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다시 올게. 언니가 웃었어요. 정말? 또 올 거야? 응, 당연하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안 와? 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은수가.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현관문 앞에서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언니를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때로는 언니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예전처럼요. 언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옛날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던 학교는 새 건물로 바뀌었고 자주 가던 분식집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그대로였어요. 기억나, 은수가?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 언니가 한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응, 기억나. 언니가 먼저 말 걸었지.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옛날 그 시절처럼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언니와 저는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 언니를 소개했더니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버스 타고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언니가 은수가 행복해라고 말했을 때 저도 나도 행복해 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 민박집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수가 나 후회 안 해. 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내 인생.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아들도 낳았고 나름대로 견뎠잖아. 그리고 지금 너랑 이렇게 함께 있고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대단해. 아니야. 그냥 살았을 뿐이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거잖아.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말없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잔잔한 소리. 마치 시간의 흐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예쁘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은수가 우리 이제 늙었네. 그러게. 시간 참 빨라. 우리는 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조용하게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잊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용서하기에는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이제 자주 만납니다. 매주 목요일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가끔 지난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수가 너를 다시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할 때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요. 각자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어제 언니가 물었습니다. 은수가 우리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언니한테 더 친절했을 것 같아. 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내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하지만 언니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 그렇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나고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다시 시작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후회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저는 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용기를 내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면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 비롯되니까요. 저와 언니처럼 여러분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요.